저는 그 회계원리 담당하는 곽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원리 처음 하시죠? 그 회계원리 뭐 기본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리게 앞으로 잠깐 한번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1월 1일 시작해서 그죠? 사업을 하나 한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돈을 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 그죠?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1억이 자산입니까? 자본입니까? 자산 하는 말 들어봤죠? 자산일까요? 자본일까요? 편안하게 하세요. 생각하세요. 뭐죠? 자본. 여기 이제 1억 하는 것이 자산도 될 수가 있고 자본도 될 수가 있죠. 1억 하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그죠? 부채가 3천만 원 있었다. 그러면은 자산은 1억이고 부채가 3천만 원이면은 자본은 얼마가 되죠? 7천만 원 됩니다. 7천만 원. 그럼 이제 자산과 자본의 그 이해되죠, 그죠? 차이점. 그러면은 요 자산이라 하는 거는 회사 운영 자금이고 이거는 빌려온 돈이고 요거는 내 돈이죠. 자본은 순수한 내 돈을 말합니다. 내 돈. 자기 자본. 요거는 자기 자본이고 요거는 타인 자본. 요걸 합한 것을 자산이라 합니다. 요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어떤 분은 이제 자산하면 전부 내 돈이다 하는데 내 돈이 아니고 회계상의 자산이라 하는 거는 기업의 전체 운영 자금 총자산, 총자본이고 요 속에는 타인 자본도 있고 자기 자본도 있다. 알겠죠? 요게 내 돈이잖아. 알겠죠? 자기 자본. 근데 막 요래 이제 자본을 이제 우리가 돈을 3천만 원 빌려오고 내 돈 7천만 원 투자해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죠? 그래 1년이 지났죠. 오늘. 이제 결산해 봐야 되죠. 그죠? 결산. 결산해 보니까 이 자산이 그죠? 그럼 이제 1년 후에 이제 자산이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2억이 돼 있더라. 2억. 요 부채가 3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이 8천만 원 돼 있더라. 그럼 자본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1억 2천이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요거 자산은 1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년 후에 자산은 2억이 됐고 그죠? 또 1년 후에 부채가 8천만 원 됐고 자본은 1억 2천만 원 됐다 그죠? 그러면은 얼마 내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죠?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죠? 5천. 그렇죠. 5천 맞죠? 그죠? 그럼 5천이 어떻게 나왔죠? 요거 차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 자산은 1억이 늘어났고 그 대신에 부채가 5천만 원 늘어났죠. 그럼 자본은 결과적으로 5천만 원 늘어났다. 그죠? 요게 순수한 이익이라 하는 겁니다. 이익. 그럼 이제 요런 자본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벌어들인 돈이 있겠죠. 그죠?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다.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들어갔다. 그럼 순수하게 남았는 이익이 얼마일까요? 5천만 원 남았죠. 그죠? 5천만 원. 저 보세요. 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은 이익이 5천만 원이죠. 이 기말 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얼마가 되죠? 5천만 원이죠. 요 5천만 원이 항상 같아집니다. 항상. 알겠죠? 왜냐하면은 요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본이 증가되죠. 그죠? 수익이 발생하면은 내 돈이 늘어났잖아. 그죠? 비용이 발생하면은 내 돈이 감소하죠. 그럼 7천만 원에다가 9천만 원 더하면 얼마죠? 1억 6천. 거기에다가 4천만 원 빼면 얼마가 되죠? 1억 2천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회계는 항상 요게 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요 이익하고 요 자본의 차익이 있죠.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의 차익이 항상 이렇게 같아집니다.
그럼 12월 31일 현재 요 상태를 알아보는 거죠. 그죠? 요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12월 말이 되면은 모든 기업은 결산을 하게 된다. 그죠? 결산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결산을 하죠? 연말 되면 결산하잖아. 그죠? 왜 결산하죠? 1년 동안에 얼마 벌어들였는지, 그죠?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걸 뭐라 하죠? 손익계산이란다. 그죠? 손익계산. 그리고 내가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재산 상태를 우리가 재무 상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재무 상태. 요 재무 상태가 이거죠. 손익 계산이 요거죠, 요거. 그죠? 손익 계산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산하는 거는 1년 후에 우리 재산 상태하고 손익 계산 알아본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재무 상태를 알아본다는 것은 12월 31일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알아보는 거다. 그죠? 손익계산이라 하는 거는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하고 그리고 1년 동안에 지출한 돈, 차익이죠. 빼고 나면은 순수한 이익이다. 그래서 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은 자본이 되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다. 그죠? 벌어들인 돈에서 지출하는 뺀 요 이익이 되죠. 요거 재무 상태. 우리가 앞으로 회계 원리 공부하는 게 바로 요거 공부하는 겁니다. 요거 알아보는 거. 예. 회계 원리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죠, 요거. 결산. 12월 말에 결산하는 목적은 요거 알아보는 거다. 그죠? 알아보는데 요 재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자본을 알아봐야 되는 거고 손익 계산을 하기 위해 요걸 알아보잖아. 그죠? 요게 회계 원리다. 그럼 요 이제 자산이라 하는 항목이 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자산. 부채가 뭔지, 그죠? 자본이 뭔지 알아보고 수익이 어떤 건지 비용이 어떤 건지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예. 요에 대한 이제 항목들 하나하나 공부해 보는 것이 이제 우리 회계 원리 순서. 잠깐 한번 보세요. 교재 차례 한번 보세요. 차례.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교재 있죠. 그죠? 차례 보면은 제1편 찾았죠? 그거 보면은 재무회계 나와 있죠. 그죠? 1장, 2장은 이제 회계 기본 원리고 이론적 구조고 3장부터 이제 자산 하는 말 보이죠. 그죠? 3장의 자산, 4장도 금융 자산, 5장도 자산, 6장까지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 알아보고. 그 7장은 뭐죠? 부채. 그렇죠? 부채. 8장이 뭐죠? 자본. 그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9장에 뭐가 있죠? 수익과 비용. 그리고 하고 나면은 이제 10장, 11장은 기타.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딱 끝나버리죠. 순서가.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이거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알아보고 수익, 비용 이거 알아보는 겁니다. 회계 원리 과정이 요거 알아본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자산이 뭐냐 한번 볼까요? 우리 자산이라 하는 거는 요 자산, 그죠? 자산이라 하는 거는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요 작대 하나 꺼버리세요. 우리 생각할 때는 재산이다. 재산. 자산이라는 재산을 말한다. 그죠? 정말해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나 현재 소유하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걸 우리는 자산이다. 이라고 합니다. 자산. 예? 자산. 그럼 부채는 뭐냐? 부채라는 거는 요 권리의 반대죠. 그죠? 갚아야 할 의무. 그죠? 요 의무를 우리가 부채다. 이랍니다. 의무. 요거 권리는 자산이고 부채는 의무다. 그죠? 이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뭐가 되죠? 자본. 알겠죠? 자본.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뭐라 한다? 수익. 요거 이제 벌어들인 돈. 그리고 이제 지출한 돈. 요걸 비용이다. 이라죠. 그럼 이 이제 자산이 들어가는 거. 자, 요거 항목을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 그냥 개인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개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뭐죠? 우리 집에서 가지고 있는 거 현금, 그렇죠, 그죠? 현금, 또 뭐 은행 예금, 그죠? 가지고 있는 거, 뭐 또 주식 같은 거, 그죠? 이런 게 이제 기업의 소유 재산. 또 물건을 이제 팔기 위해서 또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상품 이런 거.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물, 뭐 토지, 그죠? 등등 이런 거다. 이런 게 기업의 소유 재산이랍니다. 그럼 받을 권리가 있다.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는 내가 다른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줬다, 그죠? 대여금 돈 빌려줬으면 받아야 될 권리가 생겼다, 그죠?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돈을 안 받았다. 외상으로 팔았다. 그걸 뭐라 하죠? 외상 매출금, 그죠? 받을 권리 생겼잖아. 음을 받았다. 받을음. 너도 돈 받아야 되죠, 그죠? 만기가 되면은 돈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우리는 자산이라 이랍니다. 자산. 자산 계정. 그럼 요 부채라는 거는 요 권리의 반대잖아, 그죠? 의무. 요거의 반대말이다. 대여금의 반대는 뭐죠? 차입금. 돈 빌려왔다, 그죠? 빌려왔으니까 갚아줘야 되겠죠? 차입금. 요거 반대. 외상으로 모인 거 매입, 그죠?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사왔다. 요것도 갚아줘야 된다, 그죠? 외상 매입금. 받으람의 반대는 뭐다? 지급음. 음을 내가 하나 발행했으면 만기가 되면 내가 갚아줘야 되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부채라 이랍니다. 부채. 부채 계정이고. 그리고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차액. 이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요걸 우리는 자본이라 하고, 자본. 그리고 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뺐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자산이라 요래 표현합니다. 순자산. 그럼 수익은 뭐냐? 기업에서 기업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벌어들인 돈을 말한다, 그죠?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기업에서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돈, 이걸 우리가 비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용. 그럼 우리가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뭘까요? 어떤 걸 벌어들였다 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기업을 우리는 회계상에서는 크게 기업 자체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업 형태를. 첫째는 무슨 기업 하나이라면은 그 이제 물건 파는 회사 있죠, 그죠?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구분하고, 판매회사다. 그리고 물건 만드는 회사 있죠, 그죠? 제조회사. 제조회사. 물건을 팔지도 안 하고 제조도 안 하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그리고 우리 용역회사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물건을 만드는 회사하고 용역회사.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공장, 이런 공장을 말하죠, 그죠? 여기는 이제 백화점 같은데, 그죠? 마트. 요거는 만드는 회사, 그죠? 공장. 요거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은행 같은 거, 그죠? 은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죠? 여러 가지 뭐 건설 용역 같은 거. 요런 상품 판매하는 회사, 요 회사에 대한 회계를 뭐라 하느냐? 우리는 이 회사에 대한 회계를 재무회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무회계. 요런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 대한 회계를 우리는 원가회계다 이랍니다. 원가회계. 그리고 용역회사는 여기다 포함해버립니다. 재무회계다가 포함하고,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회계학이라죠. 회계학. 회계학에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다. 용역회사 회계는 여기 포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시험은 여기에서 재무회계에서 80%가 출제되고, 우리 주택관리사 요 원가회계에서 20%가 출제되죠. 우리 시험은 요 부분에서 80%니까 전체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여기에 32문제가 출제되고 여기에서 8문제가 나옵니다. 원가 계산에서. 알겠죠? 시험은. 그래서 여기 재무회계 원가회계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나중에 할 겁니다. 요 뒤에 하는데 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그죠? 뭐 상품 판매 회사라는 거는 물건을 팔아야 되죠. 판매라는 거는 물건을 사와서 판다. 그죠? 100원에 사와서 물건을 팔았다. 150원에 팔았다. 뭐 수익이 얼마 생긴 거죠? 예? 50원 생겼습니까? 요걸 우리는 이익이라 하는 겁니다. 이익. 수익은 150원이 생긴 거다. 알겠죠? 이걸 뭐라 하죠? 비용. 알겠죠? 요걸 우리가 수익이라 합니다. 수익은 150이고 100은 요 사왔을 때 원가 들어간 거잖아. 그죠? 요걸 비용이라 하고 수익에서 요걸 뺀 걸 요걸 뭐라 한다? 이익이라 합니다. 이익. 우리 회계에서는 요 수익하고 이익을 좀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뺀 걸 이익이라 한다. 그래서 그럼 수익의 대표가 뭐냐? 매출액이죠. 그죠? 예, 그래 여기에 우리 바로 요거 수익하면은 매출액, 매출액이 수익의 대표다. 물건 팔았는 금액. 그리고 기타 수익.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비용의 대표는 뭐냐? 요 비용의 대표는 저기 매입이잖아. 그죠? 요 매입을 우리가 매입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요 말 더 많이 쓰죠. 매출원가. 알겠죠? 매출원가. 그리고 기타 비용. 이렇게. 기타 비용. 여기 이제 기타 수익에 들어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뭐 집을 빌려줬다. 임대료. 뭐 수수료 받았다. 여기에 들어가면 뭐 검료, 광고료,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 그죠? 이런 비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비용 항목들은. 자, 보세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간단하게, 그죠?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와 앞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자산이다. 부채는 요거 반대말 의무가 부채고,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다. 그죠? 수익은 벌어들인 돈, 매출액, 비용은 지출한 돈, 매출원가. 그죠? 예. 요게 자산, 부채, 자본. 그 수익에서 비용 뺀 걸 뭐라 한다? 이익. 그죠? 요 이익이다. 자, 그러면은 요 자산 계정을 알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게 뭐냐 하면은 공부하는 게 이거 하나씩 공부하는 겁니다. 요 현금에 대한 거. 현금,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예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죠? 주식에 대한 걸 알아보고, 상품에 대한 걸 알아보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건물, 요런 계정 과목들에 대한 걸 하나씩 이렇게 이해하고, 요런 계정, 이제 자산 끝나고 나면 부채 계정 끝나고 나면 자본 계정, 자본 끝나고 나면은 수익에 관련되는 요 계정들, 끝나고 나면은 비용 계정 하고 나면은 회계 원리가 딱 끝나버리죠. 과정이. 회계 원리 과정이 요겁니다. 요래 알아보는 거. 그리고 요 이제 딱 끝나고 나면은, 그죠?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회계 장부를 하다 보면은 변경하는 경우 있죠. 그죠? 무슨 방법을 하다가 뭐 정액법이라는 이런 방법 하다가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변경. 또는 하다가 잘못하는 경우 있죠. 그죠? 오류가 생겼다. 요걸 어떻게 수정할 거냐 이런 거. 오류 수정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작성하는 결산 보고서가 있죠. 재무상태표라 이랍니다. 요걸 가지고 나타낸 표를 우리는 재무상태표, 요걸 가지고 나타낸 표를 손익계산서이라고. 요걸 자본변동표, 현금은 현금 흐름표, 그걸 우리가 재무제표라 하는 겁니다. 그 재무제표 등을 알아보고 나면은 다 끝나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요거 하나하나 알아본다. 그죠? 알아보고 여기까지 딱 오면은 여기까지 딱 끝나는데 여기까지가 재무회계다 이랍니다. 회계 원리에서 재무회계. 알겠죠? 이게 재무라 하는 거는 재산의 업무와 관련된다. 그런 이런 재산의 변동, 재무회계. 요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순서가 원가회계가 들어가죠. 그죠? 문제가 이렇게 원가회계.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 재무회계에서 우리 시험에 80%가 여기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원가 쪽에서 시험에 20%.
모두 40문제가 나오는데 40문제 중에 요게 32문제, 요게 8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우리 이제 합격 점수가 몇 점이죠? 60점. 알겠죠? 예. 요게 이제 우리 여기 원가회계, 재무회계다. 기본 과정은 알겠죠? 그죠? 아, 요걸 자, 재무회계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재무회계. 한 번 더 시작. 재무회계. 요거 뭐라 한다? 원가회계. 구분되죠? 그죠? 아, 요거구나.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이거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하는데 우리 시험은 그죠? 또 이렇게 이론 부분하고 이제 회계는 계산이잖아. 그죠? 이론하고 요 계산 문제 요 섞여 나오죠. 그래 이론 부분이 시험에 한 40%, 계산 문제가 한 60%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요새 좀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우리 시험에는 그래서 이제 40문제 중에서 여기 한 16문제, 여기서 한 24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알겠죠? 예, 실제 출제되는 요 비율이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없고, 요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요래 나오고, 요거는 80%, 20% 나오고, 요거는 이제 40%, 60%인데 어떨 때는 35%, 65%, 어떨 때 조금 더 요게 약간 변동도 있고. 그리고 요 계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왜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 뭐 그죠? 그때 보면 미분 적분이라든가 뭐 시그마, 루트 이런 계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는 사칙 이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알겠죠? 예. 우리 계산 문제는 대부분이 이겁니다. 더하고 빼는 거 계산 문제. 이론 요걸 이해하고 이제 계산 그죠? 더하고 빼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계산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요걸 알고 나서 요걸 연습하고 요거 연습하면서 이론을 정립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고 공부는 그럼 이제 우리가 재무회의가 뭐다 하나 알겠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가 이제 됐는데 잠깐 요 원리를 이해하겠죠. 그죠? 자, 제가 이제 숫자를 살짝 한번 바꿔볼게 보세요. 더 간단하게 1월 1일 날 이걸 우리는 이제 기초라 이랍니다. 기초 시작할 때를 끝을 이제 기말. 요건 기초 자산이다. 그죠? 만약에 100원이다. 뭐 100억이라 해도 되고 부채라 만약에 30원이다. 그죠? 자본은 70원이다. 알겠죠? 기말의 자산이 200원이다. 만약에 기말의 부채가 90원이다. 이때 그러면 기말의 자본 얼마죠? 110원 되겠죠. 그죠? 그죠? 110원이다. 그죠? 요 수익이 만약에 얼마냐? 이게 수익이 120원이다. 그죠? 그리고 비용이 80원 들어갔다. 이익은 40원. 요거 차이가 40원과 요 40원 같아진다. 그죠? 요게 식은 이거다. 보세요. 요 우리 앞에 말을 붙이면은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요거는 뭐가 되죠? 기말. 그죠?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요 식은 요 관계를 가지고 식을 만들면 식을 몇 개 만들 수 있죠? 3개 만들 수 있잖아. 100원은 30원 더하기 70원. 그죠? 100원 빼기 30원은 70원. 100원 빼기 70원은 30원 되잖아. 그죠? 그럼 이제 공식은 암기하지 말고 그냥 흐름 알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 빼기 하면 요거 나온다. 자, 시작.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요거는 시작.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요거는 이제 우리 요래 보면 총수익. 요거는 총비용. 요거는 순익. 시작.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익. 또 하나 있다. 그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익. 요거 뺀 거가 요거 같아진다. 순익 구할 때는 요거 빼도 순익이 나오고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도 여기 나온다. 그죠? 요거는 두 가지다. 그렇죠? 요거 항상 같아진다. 알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죠? 이렇게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이거 안 주어졌다. 그죠? 요것도 안 주어졌다. 기초부채 요거 구해보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응?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요걸 구하라 그러는 이걸 모르잖아. 그죠? 요걸 모르면 요걸 못 구하죠?
이걸 못 구한다고 이거 잠깐 보류하고 여기 오니까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거 알 수 있잖아. 빼면 얼마죠? 40. 알겠다. 그죠? 여기에서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얼마? 110. 그죠? 그런데 요거 구하는 식이 또 하나 있다 그랬죠? 시작.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순이익이다. 110원 마이너스 얼마 빼니까 40원 나왔다. 그죠? 11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40원. 요거 얼마? 70원. 그죠? 요게 70원 나오면 요거 얼마? 30.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요래 구하. 요게 계산 문제.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이거 우리 더하기 빼기 한 거잖아. 그죠? 요런 게 계산 문제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책 한번 보세요. 잠깐 거기 가서 우리 하나 연습을 하고 요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 보세요. 내가 찾아줄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무슨 58쪽을 한번 보세요. 58쪽. 58페이지 보세요. 그 58페이지 보면은 2번 문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이래 나온다. 한번 보세요. 그 일단은 그게 지금 주어진 문제를 이래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연도 말에, 장부에서 다음 자료를 얻었다. 그죠? 연도 초에 자산 총액은 85,000원이면은 연도 초에 부채 총액이 얼마냐 이런 묻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 나오다. 자, 그럼 우리 방금 했던 거 요거 이제 회계 흐름이다. 그죠? 요걸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이렇게 1월 1일. 그 해설은 공식을 이용했죠. 우리 공식을 보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죠? 기초자산, 그죠? 또 기초부채, 그리고 기초자본, 그죠? 그리고 1년 후는 뭐가 되죠? 기말자산, 기말부채, 그리고 기말자본. 그리고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다. 그죠? 총수익, 또 지출한 거, 총비용 빼고 나면은 순이익이다. 그죠? 여기 적어놓고 나서. 그 대입 한번 해볼게 보세요. 그럼 묻는 말이 어느 연도 말 그랬죠. 그죠? 기말의 자료가 다음과 같다. 연도 초에 자산이 85,000원이다. 기초자산 요거는 85,000원이다. 그러면 기초부채가 얼마고 묻죠. 그죠? 요거 얼마고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 대입합니다.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자산 72,000원은 기말자산이죠. 72,000원. 그죠? 부채는 기말부채 얼마? 30,000원. 그렇죠? 다음에 수익 총액은 얼마죠? 60,000원. 그죠? 60,000원이고, 비용 총액은 얼마? 68,000원이다. 요래 주어져 있다. 그죠? 여기서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이거 구하라 그랬잖아. 응?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먼저 요거 수익에서 비용 요거 보니까 그죠? 비용이 크죠? 비용이 크면은 요거는 우리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로 요래 하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8,000원. 마이너스라는 거는 손실. 알겠죠? 손실 계산할 때. 요 기말자산과 기말부채 요 차이가 얼마죠? 42,000원. 그죠? 나왔다. 그럼 이제 이 자본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은 요거 나오잖아. 42,00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8,000원이다.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되죠. 요거 더하면 얼마? 50,000원. 그죠? 요게 50,000원이면 요거 얼마? 그렇죠. 35,000원. 뺀 거잖아. 답.
그죠? 3만 5천. 이렇게. 요래 구한다. 알겠죠? 요런 게 이제 계산 문제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가장 회계의 가장 이제 기본이죠. 그죠? 가장 기본되면서 그 회계 기본 개념에 대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 이걸 가지고 이제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우리는 재무상태표.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하죠. 요거는 이제 기초재무상태표고, 우리가 이제 이 말하면은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 결과적으로 결산보고서죠. 그죠? 뭐냐 하면은 그 1년 동안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이 회사 주인한테, 회사 주인이 주주잖아. 그죠? 주주한테 1년 동안에 경영한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되잖아. 그죠? 보고하는 서식, 보고하는 양식을 우리는 결산보고서다. 그 결산보고서가 바로 뭐냐? 바로 재무상태표. 이 재무상태표는 여러분들 왜 대차대조표 하는 걸 많이 들어봤죠? 대차대조표가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여기 대차대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렇게. 이거 대표적인 거. 그리고 자본변동표. 모두 4개가 있는데, 그리고 현금 흐름표 이렇게. 4개. 대표적인 4개죠. 그죠? 재무상태표 이거. 여기 재무상태표. 요거가 작성하는 표가 손익계산서. 요 자본 있죠? 기초자본은 5만 원인데 기말자본은 4만 원 이상 변동됐다. 그죠? 요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표, 그게 자본변동표. 그리고 여기에 기초의 현금이 있었겠죠? 기말의 현금, 기초의 현금과 기말의 현금의 그 변동사항을 나타낸 걸 현금 흐름표로 한다. 요걸 우리는 재무제표, 결산보고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의 최종 목적은 결과적으로 이거 작성하는 거잖아. 그죠? 이걸 작성하는 건데, 요거 작성하는 것이 가장 최종 목적인데, 우리는 객관식 문제잖아. 시험 문제가. 주관식 문제는 전부 시험이 이거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 그 주관식 문제라면 이제 공인회계사라든가 감정평가사, 세무사 시험에는 주관식 시험이 나오죠. 주관식 시험은 전부 이거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 작성하세요. 이거 하나가 보통 40점 아니면 50점, 100점 중에서 이거 하나 작성, 이게 시험 문제죠. 이거 하나 맞아버리면 합격입니다. 하나 틀리면, 그죠? 100점에서 50점짜리 틀리면 뭐 끝나버리지 뭐,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이게 작성하라 하는 시험에 안 나오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면 흐름만 알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니까 요거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접근해야 되고 또 시험에 대비해야 된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요 원리, 그래, 다시 한번 더 볼게 보세요. 자, 요래 하면서 이제 공식은 별도로 암기하지 말고 그냥 요 흐름만 익혀버리면 공식은 따로 암기할 필요 없잖아. 그죠? 자, 다시 보면 여기 뭐야 되나 그랬죠? 다 같이 뭐죠? 기초 자산, 또 뭐죠? 기초 부채, 또 기초 자본, 뭐죠? 1년 후에 뭐가 되죠? 기말 자산, 그리고 기말 부채, 그리고 기말 자본, 그리고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뭐라 했죠? 총수익, 지출한 돈은 뭐죠? 총비용, 그리고 뭐가 있다? 순이익이다.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요 금액이 다시 한번 해볼게 보세요. 100원이다. 그죠? 요게 만약에 30원이고 자본은 70원이다. 1년 후에 보니까 기말 자산은 200원이 돼 있고 기말의 부채가 90원이고 자본은 110원이더라. 그리고 총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보니까 요게 120원이고 비용이 그죠? 80원이고 그래서 이익이 40원이더라. 그 기말 자본과 계산 차익이 딱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우리가 요래 시작했다가 이 기간 중에 중간에 5월 달이나 이 7월 달이나 9월 달에 이 사이에 자본을 더 추가 늘릴 수 있죠. 출자. 그죠? 이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정자라 이랍니다. 정자. 또는 요걸 줄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자본금을 감소했다. 감자 이런 표현합니다. 감자. 정자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감자는
빼고, 그죠? 예, 정자는 더하고. 자, 알았다.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정자가 30원 있었고, 감자가 20원 있답니다. 그죠? 있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이래 주어졌다.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얼마일까요? 요거는 이제 기간 중이다. 그죠? 요거는 1월 1일 현재, 요거는 12월 말 현재잖아. 그죠? 요 기간 중에 자본금을 30원 늘렸다가 자본금을 30원 또 감소시켰다. 그죠? 정자가 30원 있고 감자가 10원 있다. 이런 경우에 요 부채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보여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못 구하잖아. 그죠? 잠깐 보세요. 요거 못 구한다. 그죠? 못 구하지만은 잠깐 보류하고 요거는 구할 수 있다. 그죠? 얼마? 40원 나왔죠? 요거 얼마? 구할 수 있잖아. 110.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은 요 40원은 다시 이제 기말 자본에서 기술자본 뺀 거와 같아지죠. 자, 요거 보세요. 보세요. 기말 자본 110원이죠. 기술자본 얼마? 모르죠. 그죠? 자, 이때 요 110원에다가 요걸 뺀 게 요것 하면 안 됩니다. 요 정자와 감자가 있기 때문에 요 기말 자본 110원이죠. 그죠? 요거 뺀 게 여기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요 정자와 감자가 있다는 거는 요 기초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기말 자본에서 기초를 뺄 때 요거 동그라미를 빼야 된다. 알겠죠? 110원에다가 요 동그라미를 빼니까 40원 나왔다. 요 동그라미가 얼마? 70원. 그렇죠? 110원에서 70원 맞잖아.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얼마, 보세요. 얼마에서 더하고 뺐다. 결과 요거 얼마? 10원이잖아. 얼마에서 10원 더하니까 70원 나와도 요거 얼마? 60원. 그죠? 맞죠? 얼마에서 10원 더하니까 70원이잖아. 요거 60원 맞죠? 그죠? 요게 60원이면 요거 얼마? 40원 정답. 그죠? 요 문제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요거까지 하면은 더 이상 없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정자, 감자까지 하고 나면은. 요게 마지막이죠. 그죠? 정자, 감자까지. 요것만 이해하고 나면은 요런 모양 문제인데 어떤 문제 다 풀 수가 있다. 예? 자, 한번 풀어볼게 보세요. 거기에 나와있는 이제 우리 정자와 감자가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 보세요. 잠깐 뒤로 갑니다. 69쪽. 69페이지 한번 보세요. 69페이지 26번 있죠. 26번 찾았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단기의 수익과 비용은 각각 1000만원과 900만원이다. 기중에 정장 금액이 200만원이 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자산 총액을 구하면 얼마고 물어봤다. 그죠? 여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알겠죠? 그러면은 일단 요런 이제 우리가 문제 모양이 나오면은 일단은 자, 우리 요 하나 그려봐야 되겠다. 그죠? 요렇게. 자, 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1월 1일과 12월 30일이다. 그죠? 여기 와서 기초자산 처음에 다 적으세요. 그냥 하면서 자꾸 이제 용어를 익혀야 되니까 전부 이제 우리 처음 하니까 그죠? 예, 용어가 좀 생소하죠. 자주 우리가 일상생활에 자주 쓰지 않는 용어들이니까 이런 거는 자꾸 몇 번 자꾸 읽어보세요. 몇 번 읽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또 한번 써보고 말로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총수익 1년 동안 지출한 총비용 그리고 남았는 순수한 이익이 있다. 그죠? 요렇게. 항상 요 원리는 요게, 이거 외에는 없다. 그죠?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정자, 감자 있더라. 일단은 요래 놓고 나서, 거기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그 기중에 자본금을 증가한 게 있다. 그죠? 정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정자가 얼마 있다 그랬죠? 200만원. 요게 200만원.
정자가 200만 원 있다. 그리고 문제에서 수익과 비용은 1000만 원과 900만 원이다. 총 수익은 10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900만 원이다. 여기 주어졌고. 그리고 박스에 보면은 기초자산은 3,500만 원. 기초자산은 3,500만 원. 그리고 기초부채는 1,500만 원. 그죠? 또 주어진 거. 기말부채는 1,100만 원이다. 요 기말부채가 1,100만 원이다. 지금 물어보는 게 뭘 묻고 있죠? 기말자산 요거 구해보세요. 그죠? 요거 구해보세요. 했잖아. 그 교재에 나오는 공식대로 하지 마세요. 예, 문제는 우리 항상 이렇게 원리대로 이렇게 하세요.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은, 그죠? 요거는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얼마? 100만 원. 그죠? 요거는 100만 원 알았고. 요거 빼면 얼마? 2천만 원까지 알겠잖아. 그죠? 기초자본 2천만 원이다 알았고. 요거는 모르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거 보세요. 요걸 알아. 이걸 알 수 있지. 요걸 알아야 알 수 있다. 그죠? 보세요. 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익이다. 그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이익이잖아. 얼마에서 2,200만 원 빼니까 100만 원 나왔다. 요거 얼마? 2,000 얼마에서 2,200만 원 빼니까 요거 나왔잖아. 요거 얼마? 그렇지. 2,300만 원이지. 그죠? 그러면은 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 어떻게 한다? 더하면 되죠. 더하면 얼마? 3,400만 원. 정답. 동그라미 좀 많죠. 그죠? 근데 우리 문제는 이렇게 보통 이제 동그라미 나오고 한 1,000만 단위까지 나옵니다. 예. 알겠죠? 답. 정답. 3,400만 원이다. 그럼 알겠죠? 이해되죠? 자, 이번에는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30번. 넘어갑니다. 뒤로 한가 보세요. 30번 문제. 예. 찾았죠? 30번.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30번. 자, 30번. 마포상점의 기말장부가 다음과 같다. 기초자산이 7,650만 원이라면은 기초부채가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예. 거기 보니까 자산 아래 장부는 자산이다. 그죠? 자산, 기말자산, 기말부채, 수익합계, 비용합계. 그리고 자본 환급금 그거는 인출을 말합니다. 환급. 그죠? 돌리지 온 거니까 마이너스다. 그죠? 마이너스. 기초부채 얼마고 물어봤죠. 구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적어보세요. 또 이렇게 적어. 예, 자료에 보면은 기초자산은 7,650만 원이다. 그죠? 50만 원이고. 다음 박스에 보면은 기말자산은 8,450만 원. 그렇죠? 기말의 부채가 2,840만 원이다. 수익 합계가 136750. 이거는 동그라미가 너무 많다. 그죠? 한 3개 정도 떼도 되겠네요. 그죠? 예. 아래 이럴 때는 아마 3개 떼도 됩니다. 예. 비용 합계는 124650. 이래 하는 요령을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똑같이 떼버리고 나중에 답에서 그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예, 떼버리세요. 이렇게 떼도 관계없으니까. 그리고 이 자본에서 기초 자본에서 요 환급했죠. 그죠? 인출 마이너스 감자 6,000원 동그라미 떼고 끝났다. 그죠? 그 기초부채 얼마고 요래 물어봤네. 이렇게
숫자. 자, 일단은 뭐 우리 요거는 뭐 암산을 주겠죠, 그죠? 1, 2, 100 맞죠, 그죠? 요거는 얼마가 나오죠? 5, 6, 100 그렇죠? 여기 나왔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초자본을 구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이거 구하면 되잖아. 기말 자본, 그죠? 요거 구해놨잖아, 그죠? 기말 자본에서 요거, 그죠? 기초자본을 빼면은 요거 나오잖아. 그죠? 기말 자본에서 요거 빼면은 요거다. 그렇죠? 56,10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12,100원 나왔다. 그럼 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여기서 요거 빼면 되죠. 여기서 빼면 되잖아. 56,100원에서 빼면 얼마? 44,000원. 그죠? 44,000원. 자, 그러면은 요 동그라미가 44,000원이다. 얼마에서 6,000원 빼니까 요거 나왔잖아. 얼마에서 6,000원 빼니까 요거보다 더하면 되죠. 요거 얼마? 5만원. 그죠? 5만원. 그럼 요게 5만원이면은 요거 구할 수 있죠. 요거 요거 나오잖아. 빼면 요거 나오죠. 얼마? 26,500원. 그렇죠? 답.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거는 지금 무슨 시험이죠? 세무지 공무 시험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계산기를 하면 되죠. 그죠? 우리는 이제 공무원 시험은 계산기 못 가갑니다. 우리는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산기 하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연습할 때 저기 보면 계산기 너무 적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계산, 폰은 안 되고 휴대폰은 안 되고 일반 계산기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계산기 수업 시간에 자꾸 이제 풀이 이런 거 계산해 봐야 되니까 계산기 하고 앞으로 이제 연습장 회계 원리 시간에는 자꾸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요 연습장하고 요 계산기하고 요거는 꼭 필수 하면 되고 요래 문제 흐름은 알겠죠, 그죠? 예. 하나만 더 할게요. 보세요.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예, 거기 가서 저기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55번 82쪽에 제일 뒤로 한번 가볼게요. 55번 문제 한번 보세요. 82쪽에 55번 찾았죠? 자, 이 문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세요. 예, 아래 회계 자료다, 그죠? 예. 단기 순손익 얼마고 순손익 얼마 요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죠? 순이 요거 얼마고 알겠죠? 요거 얼마냐? 55번 문제. 예. 일단은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좀 이해되죠, 그죠? 그니 우리 문제는 처음 풀 때는 뭐든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풀어보고 두 번 풀어요. 반복. 한 번 풀고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쉬워지니까 자꾸 반복 풀어봐야 됩니다. 나도 할 테니까 보면서 같이 합시다. 기초자산은 7만원, 그죠? 기초부채는 4만원, 기말자산은 12만원, 그리고 기말부채는 5만원, 유상증자가 있네요. 그죠? 유상증자, 정자는 자본금 증가라 그랬죠. 그죠? 정자는 플러스만은 유상이라는 거는 돈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돈, 유상하는 거는
정자는 자본금 정자 돈이 들어간 거, 무상하는 거는 돈이 안 돌았다 이 말이고, 자본금은 증가됐지만 돈이 안 돌았는 게 무상이고, 돈이 돌아간 거는 유상이랍니다. 요런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본에 가면은 다시 요런 용어가 다시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유상은 돈 돌았다. 유료. 그죠? 유료. 무료. 돈 안 돌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현금 배당이 있네. 배당해 줬으니까 이거는 감소됐죠. 그죠? 돈이 나갔죠. 마이너스. 총 수익은 13만 원이다. 그죠? 이래놓고 나서 지금 이거 구해보세요. 예, 현금 배당은 감자를 합니다. 현금 배당해 줬으니까 자본이 감소됐다. 그죠? 빼야 되죠. 예, 일단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예, 구하는 걸 요거 구한다. 그죠? 이익 구해봐라. 요거. 볼 수 있겠죠? 요거 알겠네요. 그죠? 얼마? 3만 원. 그렇죠? 3만 원이잖아. 요거 얼마? 7만 원. 그죠? 자, 이제 하면 끝났네. 보세요. 요거는 기말 이어서 못 구하죠. 이게 없으니까 이거 못 구하잖아. 그죠? 여기에 기말 자본에서 요거 기술자본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렇죠? 기말 자본에서 동그라미 빼면 요거 나오죠. 그러면 7만 원에서 요거 동그라미 요거 얼마일까요? 더하고 빼면 얼마? 4만 원에서 빼면 얼마? 18,000원이지. 그죠? 그럼 7만 원 빼기 18,000원 하면 얼마? 52,000원. 그렇죠. 끝. 답이잖아. 그죠? 52,000원 답이다. 알겠죠? 네. 이래 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흐름 이래죠. 그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씩 이게 계산 문제죠. 이런 식 계산 문제. 그 계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는 계산 문제는 이거 단순합니다. 알겠죠? 더하고 빼고 간혹 가다가 곱하고 나누고 알겠죠? 예. 이게 계산 문제지 뭐 그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고 수학 같은 게 아니고 알겠죠? 예, 잠깐 쉬었다.